안녕하세요. 설날을 만들 나의 설랑입니다. 이번 영상을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간단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카드 지갑을 만들어 봤어요. 카드 지갑에 헤링본 무늬를 넣어 봤고요. 그리고 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방끈 혹은 가방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방 안에 넣어 두시더라도 혹시라도 대중교통 이용할 일 있을 때 교통카드 가방 혹은 지갑 속에서 찾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런 스트랩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덮개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번 카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안쪽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지폐와 카드 넣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저는 딱 카드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미니한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 기초사슬을 키워서 파우치로 만드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사용한 실은 아몬드 실을 이용을 해줬는데요.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실이 아니라 실 안에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는 패브릭 얀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조금 잘라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민트 색상인데 민트 색상 바깥의 실 안에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죠. 같은 색상의 솜이 들어가 있는 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양이 잘 나오고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브릭 얀은 두껍고 조금 쓰기가 빡빡하다, 이런 단점을 없앤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몬드 실로 함께 해볼 텐데요. 저는 사용한 바늘을 모사용 5호 코바늘 이용을 해서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기초코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때 꼬리실 조금 작게 남기고 중앙을 비틀어서 매직링을 만들어 줬어요. 이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온 다음에 꽉 조이면 매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매듭을 꽉 조이지 않고 느슨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기초 사슬을 만들어도 위에 1단, 예를 들어 짧은뜨기 혹은 긴뜨기, 한길긴뜨기 같은 기법들을 넣어서 뜨고 나면 폭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슬이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첫 매듭 사슬을 느슨하게 만든 이유로 얘를 한 코로 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개 정도 만들면 여러분들 원하는 카드 사이즈 이상은 나올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카드를 가지고 와서 봤을 때 기초 사슬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사슬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개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뜨셔서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 모두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 기둥 사슬 하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먼저 쌓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되는 바닥을 먼저 쌓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 뜰 거예요. 자, 일반 짧은뜨기 사슬 두 번째 코에 바늘 넣는데 윗가닥에 넣는 게 아니라 아랫가닥에 넣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떠야지만 반대쪽 짧은뜨기를 떠왔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고 예쁜 바닥이 완성이 돼요. 자, 이 상태로 두고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단수링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 단수링은 나중에 되돌아와서 빼뜨기 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럼 시작은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2개를 떠줬어요. 자, 이 상태로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때 아랫줄에 바늘을 넣는다 생각을 해서 짧은뜨기를 뜨면 되고요. 아랫줄에 바늘을 실이 꼬여있는 줄 알았네요. 아랫줄에 바늘을 넣는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늘 위에는 코로 들어가는 코에는 윗가닥과 코선이 V코가 한꺼번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아랫줄에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실 아랫가닥에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몇 코를 사용을 해서 떴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덮개 만들 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시작했던 사슬 코의 개수는 기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마지막 코까지 모두 사용하고 나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현재 첫 코부터 시작을 해서 20코 뜨고 이제 2코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뜨기 전에 이렇게 카드를 대어보고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지 딱 맞게 뜰지 여유가 좀 많이 있게 뜰지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20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한 코만 이렇게 빼내면 그 다음 코는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꽉 잡아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모서리 뜰 때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러면서 이제 편물 돌려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더. 그러면 3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짧은뜨기 2코만 뜨고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되돌아가면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서로 마주보고 20번째 코에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렇게 라운드 지는 옆면에 한 코가 더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다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우리가 아랫줄에만 걸어서 떴기 때문에 아랫줄만 이렇게 남아있게 돼요. 이때 꼬리실 같이 안고 짧은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뜰 때 넣고 바늘 위에 꼬리실을 같이 올려두시면 자연스럽게 뜨면서 속으로 숨겨지게 돼요. 그러면 역시나 꼬리실 돗바늘로 숨기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바닥을 완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상태로 카드 지갑을 뜰 거기 때문에 여러 단에 바닥을 뜰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 단으로 바닥을 끝을 낼 건데 혹시라도 파우치를 좀 뜨고 싶으셔서 바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현재 여기 모서리 코, 총 저는 20코를 사용을 했죠. 20코 중에서 양쪽에 한 코씩은 모서리 코, 중앙 코는 그럼 18코가 돼요. 직선 구간 18코는 단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서리 코 3코를 원형뜨기 늘림으로 늘려나가시면 돼요. 바닥 사이즈를 키우실 분, 지금 3코가 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2코씩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림으로 3코를 6코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 혹시라도 3단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2코 늘림 하나 해서 매 단마다 3코씩 늘어나도록 원형뜨기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원하는 사이즈까지 바닥을 키우신 다음에 파우치를 뜨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얘는 기둥코죠. 뿔뚝 솟아 있어요.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줬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 뜨기 전에 우리가 단수링은 꼭 2개가 필요해요. 여기 마지막 코에 왜냐하면 나중에 빼뜨기 위치랑 헷갈릴 수 있어요.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주고 빼뜨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때 첫 번째 코 있죠? 빼뜨기를 할 때 바닥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이랑뜨기로 1단을 떠줄 거예요. 뒤 이랑뜨기, V코 중에서 우리가 코는 이렇게 V코죠. V코 중에서 뒷줄에만 걸어서 뜨는 걸 뒤 이랑뜨기라고 해요. 요 뒷줄에만 걸어서 뜰 거기 때문에 빼뜨기 역시도 뒷줄에만 걸어서 빼뜨기 해서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 뒷줄에만 짧은뜨기 하나 해서 첫 번째 코에 꼭 잊지 않고 단수링 끼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 좀 단수를 2단 정도 반복을 하고 나서 왜 단수링을 끼우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좀 떠보셔야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라 뜨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헤링본의 1단을 시작을 할 거예요. 겉면, 헤링본의 겉면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헤링본의 겉면을 떠줄 텐데 우리가 짧은뜨기를 보면 이렇게 V자가 나와요. 자, V자라 하면 이렇게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에 V자가 나오죠. 그 중에 왼쪽 가닥에 바늘을 한번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왼쪽 가닥에 바늘 넣고 그 다음 뒷줄에만 가져와서 실 걸어온 다음에 세 가닥이 되면 짧은뜨기 해줄 텐데 이때 이 걸고 나오는 실, 보통 우리가 짧은뜨기 뜰 때 지금 현재 있는 높이보다는 살짝 아래로 뜨는데 얘는 지금 바늘이 있는 높이까지 실을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이걸 얼마나 규칙적인 길이로 끌어올리는지에 따라서 헤링본 무늬가 예쁜지 안 예쁜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짧은뜨기 떠줬어요. 역시나 똑같이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라인에 넣고 그 다음 코에 실 짧은뜨기 하듯이 걸어오는데 충분히 빼 올려주고 짧은뜨기. 왼쪽 가닥. 내 눈앞에 보이는 가닥 아니에요. 이렇게 헤링본 겉면의 무늬를 뜨고 나면 이렇게 세 가닥이 보일 거예요. 얘는 짧은뜨기의 V코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이 보이죠. 이 중에서 겉면이 아니라 맨 왼쪽에 있는 이 줄, 여기를 1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맨 왼쪽에 있는 라인에 넣고 뒤 1항에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왼쪽 가닥에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이게 겉면에 계속 반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왼쪽 라인에 넣고 실 걸어와서 이때 높이가 일정하도록 짧은뜨기. 그래서 사실 이게 짧은뜨기로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 혹은 사실 2개 정도 뜨는 길이, 긴 뜨기 길이만큼 저는 빼서 올려주는 게 사실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무리 길게 빼서 올리더라도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하면 여기 헤링본, 옆으로 가는 헤링본 무늬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코를 뜰 때는 규칙적인 높이로 똑같이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마지막 단수링 걸려있는 위치까지 똑같이 떠주도록 할 거예요. 맨 왼쪽 라인에 넣고 왼쪽 라인에 넣고 D랑의 짧은뜨기. 자, 원래라면 왼쪽 라인에 넣고 전체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바닥 각을 세워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면과 경계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 넣고 뒤 1항에만 뒷줄에만 걸어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수링 걸려있는 위치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마지막 단수링 위치까지 떠줬어요. 그렇죠. 뒤 1항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코에 빼뜨기 할 건데 빼뜨기도 똑같이 떠요. 여러분. 단수링 일단 빼고 라인에, 맨 왼쪽 라인에 걸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하는데 여기에서 단수링 이동시켜 줄 거예요. 빼뜨기 한 칸 왼쪽으로 그 다음 코로 이동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런 다음 첫 코에 빼뜨기.
자, 이게 헤링본 겉면 무늬예요. 자, 옆에 코로 이동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뒷면을 뜰 때 이렇게 한 면으로 반복하는 헤링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뱅글뱅글 원형뜨기라고 하죠. 저는 지금 원형을 뜨고 있는데 헤링본 무늬를 뜨기 위해서는 기둥코를 세우고 겉면을 보고 뜨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을 보고 떠줘야 돼요. 즉, 저는 지금 방향을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돌아서 왔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서 왔어요. 그러면 원래라면 똑같이 왼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헤링본을 뜰 때는 반대쪽, 내가 마지막 떠왔던 것부터 다시 거슬러서 반대쪽 위치까지 와줄 거예요. 어디까지? 단수링 위치까지. 그러면 즉 단수링을 두 번째 옮긴 코가 내가 2단의 헤링본 무늬 안쪽 면에 마지막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했는데 왜 두 번째 코를 마지막으로 뜰까? 보통은 마지막 코 빼뜨기 한 위치까지 떠야지만 정상적이죠. 그 이유는 안쪽 면을 뜰 때 역시나 똑같이 우린 계속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 해서 편물을 돌리는데 안쪽 면을 보고 이렇게 떠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통은 빼뜨기 한 코는 건너가서 뜨게 되는데 이 빼뜨기 한 첫 코까지 지금 사슬코 기둥 바로 아래에 걸려있는 여기 코에 떠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까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코는 안쪽 면을 시작하면서 바로 떠주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빼뜨기 코에는 뜨지 않아요. 빼뜨기 했던 첫 코에는 뜨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단수링을 두 번째에 꼭 걸고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꼭 나중에 되돌아와서 보면 여기를 꼭 떠야 하는 코처럼 보이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코를 여기에 뜨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코가 비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떠야 하는 코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단수링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안쪽 면을 뜨는 위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은 V자 코를 떠요. 그렇죠? V자 코를 뜨는데 이 헤링본 무늬를 뜰 때는 V자 코 그리고 아래 라인에 있는 하나까지 이렇게 바늘에 V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줄까지 총 바늘에 3가닥이 올라간 채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럼 역시나 사슬 기둥 하나 한 다음에 바로 돌려보면 사슬 기둥 옆에 여기 코 보이죠? 여기에 똑같이 바늘을 넣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때 꼬리실은 앞쪽에 향하도록 두고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올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V코 통과하고 코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V코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 그 아랫줄에 있는 것까지 총 3가닥이 함께 걸렸죠. 그런 다음 실 끌어와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실이 좀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바늘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 손목을 향하면 손목을 돌려서 뜨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뜨는 방법은 뒤에서 앞으로 넣고 끌고 나갈 때 바늘이 돌아가요. 후크가 아래로 실을 걸고 빠져나갈 때 걸고 빠져나가면서 바늘이 돌죠.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늘이 돌아서 나가줘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왼쪽 가닥에 넣고 뜨게 돼요. 그런 다음 꼭 잊지 마시고 여기도 단수링, 첫 코 단수링 걸어주셔야 돼요. 이 단수링을 거는 이유 역시 얘가 헤링본 무늬를 뜨게 되면 이 V자 코가 안으로 숨겨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빼뜨기 해야 되는 첫 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익기 전까지는 꼭 첫 코 표시하고 빼뜨기 하기 전에 빼뜨기 옆 코로 단수링 이동시켜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안쪽 면 무늬 뜰 때도 똑같아요. 맨 가장 왼쪽에 있는 가닥에 한 가닥 넣고 뒤쪽에서 앞으로 코를 넣는데 바늘 위에 3가닥 꼭 확인을 하고 실을 끌고 나갈 때 후크가 아래쪽으로 가 있죠. 그런 다음 끌고 나가서 역시나 똑같이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면을 보고 뜰 때는 왼쪽 가닥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한 가닥만 걸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자주 풀었다 떴다를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뒤쪽에서 보다 보니까 저는 한 가닥만 넣는다고 넣었는데 같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닥이 함께 바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닥이 아니라 역시나 똑같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줄 라인에 가장 마지막 라인에, 여기 라인이죠. 라인에 넣고 뒤쪽에서 실 그 다음 코 가지고 오는데 충분히 끌어오고 라인에 넣고 충분히 끌어오고 한꺼번에 라인에 넣고 충분히 끌고 오고. 그래서 혹시라도 새끼손가락에 실 거시는 분들이 이렇게 딸려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충분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길게 빼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재 높이까지 끌고 와줘야 돼요. 이렇게 뜨게 되면 이렇게 빗살 무늬가 서로 교차하면서 헤링본 무늬가 보여지기 시작하죠. 역시나 왼쪽 라인의 한 가닥에만 걸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이게 반복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헤링본 안쪽 무늬, 헤링본 안쪽 무늬는 안쪽에 맨 왼쪽 가닥에 걸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는데 세 가닥이 바늘 위에 올라오게끔 하나, 둘, 세 가닥 확인해서 한꺼번에 빼주고 짧은뜨기. 실 걸어올 때 제가 이걸 손목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돌려봤고 바늘을 이용을 해서 돌려봤는데 바늘을 이용을 해서 돌리는 게 손이 안 아파요, 여러분. 손목이 계속 회전을 하면 오래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목이 안 아픈 방향으로 맨 왼쪽 가닥에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떴어요. 우리가 보통 편물을 뜰 때 이렇게 가로로 놓고 뜨는 편이잖아요. 진행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뜨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세로로 돌려두고 세로로 뜨는 게 훨씬 편했어요. 왼쪽 가닥에 넣기도 편하고 세 가닥을 바늘 위에 걸기도 편하고 왼쪽 가닥 넣고 세 가닥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 여기 모서리 코 오게 되면 좀 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들이 좀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높이가 단이 쌓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뜨셔도 괜찮아요. 왼쪽 가닥에 걸고 그 다음 코에 넣고 짧은뜨기. 이 라운드만 넘어가면 편해져요. 같은 코에 두 번 넣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면서 지나갔으면 다시 편물 돌려서 뒤집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옆 코 넣고 아래줄까지 세 가닥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수링이 걸려 있는 곳까지 뜨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 위치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 함께 떠볼게요. 마지막 코 꼭 세 가닥 뜨면서 일단 단수링 뺄게요. 자, 단수링을 빼고 나서 보면 제가 역시나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꼭 얘를 떠야 하는 코처럼 보이죠. 간격이 워낙 넓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미 시작을 할 때 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빼뜨기 하기 전에 단수링 옮길 거예요. 옮길 때 얘를 빼서 옮기셔도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코 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걸로 단수링 그 다음 코에 꽂아두고 빼뜨기를 뜨고 나서 빼셔도 되고 뜨기 전에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코 꽂혀져 있기 때문에 단수링 위치는 보이죠? 첫 코 위치 보이기 때문에 첫 코 빼주도록 할게요. 빼주면서 빼뜨기도 똑같아요. 역시나 왼쪽 가닥에 가장 왼쪽 라인에 하나 걸고 역시나 똑같이 뒤에서 앞으로 올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V자 코, 여기는 V자예요. 짧은뜨기 V자, V자 코에 넣고 실을 끌고 와줘요. 끌고 나왔죠. 끌고 나온 걸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헤링본의 2단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겉면 한 단, 안쪽 면 한 단을 계속 원하는 높이까지 쌓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다시 겉면 함께 해볼게요. 역시나 똑같이 사슬 하나 기둥 만든 다음에 편물 돌려서, 그러면 내가 지금 떴던 그 라인 그대로 여기죠. 짧은뜨기. 짧은뜨기 뜰 때는 뒤쪽 가닥까지 거실 필요 없어요. V자 코 그대로 걸리도록 V자 코 떠서 짧은뜨기 뜬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첫 코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왼쪽 가닥에 걸고 그 다음 코에 V자, 왼쪽 가닥에 걸고 다음 코에 실 끌어와서 세 가닥 대면 짧은뜨기. 계속 같은 높이로 빼서 올려서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짧은뜨기. 그래서 제가 단수링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계속 손으로 닫아줘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의 힘만으로도 열어져서 잘 빠지긴 하네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수링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여주면 그냥은 잘 나오진 않죠. 사실 단수링을 걸고 꽂고 빼고 꽂고 하는 게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무늬가 좀 아차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무늬가 눈에 익을 때까지는 계속 단수링을 꽂아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왼쪽 가닥 걸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왼쪽 가닥에 걸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사선 라인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역시나 똑같이 마지막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위치까지 겉면 헤링본을 모두 뜨고 오도록 할게요. 헤링본 겉면에 단수링 걸려있는 위치까지 마지막 코 떠줬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 거 빼서 두 번째 코로 이동시켜 두고 첫 번째 빼고 라인에 넣고 단수링 걸려있는 그 옆에 코에 실 걸어와서 빼뜨기. 이렇게 겉면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 똑같이 사슬 하나 해서 편물 돌린 다음에 위치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걸려있는 V자 코 뒤에서 앞으로 넣고 앞줄까지, 이걸 요 라인을 잡고 뜨면 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일단 실은 앞쪽으로 내려두고 뒤쪽에서 V자, 그 다음 라인에 하나, 이렇게 세 가닥이 모두 바늘 위에 오도록 만든 다음에 실을 잡고 끌고 가서 짧은뜨기 뜨고 나면 첫 코에 첫 코 표시 해주시고 나서 다시 뒷줄 라인에 걸고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오는데 바늘이 돌아 나가서 짧은뜨기. 손목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손 안에서 바늘이 돌아가요. 넣고 그 다음 코 끌고 가서 짧은뜨기. 그래서 얘네가 같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꼭 두 줄을 함께 넣지 않도록 한 줄만 넣고 끌고 가서 짧은뜨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고 나서 덮개를 바로 떠줄 텐데요. 여러분들 덮개 없이 마무리를 하셔도 예뻐요. 제가 얘는 샤이닝 썸이라고 하는 실로 떠본 아이인데,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단추를 달아서 달아주시면 카드를 넣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자, 이러면 카드를 넣고 단추를 고리에 끼워주면 카드는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지폐를 이렇게 오픈된 곳에 좀 넣기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덮개를 만드셔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덮개를 만드실 때는 꼭 최종 끝나는 단이 짝수단으로 끝나게끔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뜨는 고리로 뜨는 아이는 홀수단에서 끝내서 홀수단으로 빼뜨기를 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덮개를 뜨실 분들은 실을 끊지 않고 자르지 않고 뜨실 거다라고 하시면 꼭 짝수단에서 끝내서 덮개를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떠줬고요. 자, 이제 저는 겉면에서 지금 짝수 무늬로 끝이 났기 때문에 겉면 무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원통형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뜰 게 아니라 앞에 덮개, 이렇게 덮개를 뜰 거기 때문에 단면형으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단면형으로 뜨기 위해서 요 앞선 정리를 한번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선 정리를 빼뜨기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겉면에 뜰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안쪽에 빼뜨기에서 끝이 났을 때, 자, 우리가 어디까지 빼뜨기를 해야 되는지를 일단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이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기초 코수가 여기에서 나와요. 자, 두 번째 코로 옮겨둔 상태에서 저는 기초 코수 20코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단수링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다시 둘, 넷, 여섯, 여덟, 10코, 여기가 기초코 20코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체 단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20코의 덮개를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코가 될 때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수를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자, 이때 겉면에서 끝이 났으면 그냥 빼뜨기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안쪽 면에서 끝이 났을 때 빼뜨기 하실 때, 빼뜨기를 할 때 이 상태 그대로 코 이렇게 실이 앞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실이 뒤쪽으로 향하게끔 편물 방향 돌려줄 때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틀어줬어요. 이 상태 그대로 빼뜨기를 해줄 텐데, 이때 첫 코 제외하고 마지막 떴던 빼뜨기 코 제외하고 두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때 빼뜨기 할 때 코 줄어들지 않도록, 조여들지 않도록 충분히 빼 올려서 코 간격 유지하면서 단수링 있는 위치까지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는 실 끌고 와서 다시 통과. 그래서 이게 빼뜨기 할 때마다 나는 편물이 좀 줄어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때 한 치수 바늘을 키워서 빼뜨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잠깐 보여드렸던 고리가 있는, 덮개가 없고 고리 단추로 하는 애는 여기 중심까지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20코의 절반 20코 했으면 여기서부터 10코 있는 부분까지 제외하고 빼뜨기를 했다가 단추가 되는 길이만큼 사슬을 길게 떠와서 다시 같은 자리 빼뜨기 하고 나서 전체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끝이 나요. 그리고 앞쪽에 단추 달아주시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빼뜨기 방향은 안쪽으로 끝이 나도 가능하고 겉면에서 끝이 나도 가능해요. 그런데 덮개를 뜰 때는 꼭 안쪽 면 짝수단으로 끝나야지만 실을 끊지 않고 단수링 위치까지 빼뜨기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헤링본 무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슬 하나 해서 짧은뜨기 기름코 만든 다음에 첫 코에 짧은뜨기, 우리 처음 겉면 떴던 거랑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첫 코에 단수링 걸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헤링본 무늬, 겉면 무늬 시작하는 거예요. 라인 1번 라인에 걸고 코에 그대로 가져와서 실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이걸 똑같이 단수링 있는 코까지 20코를 계속 왕복을 해주면서 겉면 한 단, 안쪽 면 한 단을 앞쪽 덮개가 내려올 때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겠죠. 짧은뜨기, 실 걸고 실 끌고 나서 충분히 끌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저는 이렇게 긴뜨기 길이만큼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걸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걸고 끌고 와서 세 가닥 짧은뜨기, 걸고 끌고 와서 세 가닥, 걸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한 번 앞쪽 라인에 걸어주기 때문에 일반 짧은뜨기보다 훨씬 더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단수링 위치까지, 단수링까지 짧은뜨기 하고 나서 마지막 코 단수링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슬에서 편물 반대로 돌릴 거예요. 똑같이 안쪽면 보고 뜨죠. 뒤에서 앞으로 걸 때 세 가닥 걸리게끔 해서 실 끌고 나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첫 코에 역시나 단수링 걸어 주시고요. 다시 뒤쪽 라인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세 가닥 바늘에 모두 올라가도록 두고 짧은뜨기, 원형뜨기가 아니라서 단면이라서 훨씬 더 만들기가 편할 것 같아요. 라인에 하나 걸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라인 하나에만 걸고 끌고 가서 짧은뜨기, 끌고 가서 짧은뜨기. 여기도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손목을 쓰지 않고 손 안에서 바늘이 돌아가게끔 라인에 걸고 끌고 가서 짧은뜨기. 실이 그만큼 좀 잘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실이 좀 안 당겨 와져 있으면 실을 좀 이렇게 풀어서 실이 잘 걸려 오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인에 걸고 하고 마지막 코 걸고 똑같이 짧은뜨기. 그런 다음 사슬 하나 해서 편물 돌려서 역시나 바로 첫 코 단수링을 귀찮아도 코수를 세면서 뜨는 것보다는 단수링을 걸고 뜨는 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샘플을 뜨면서 여러 가지 실로 떠보느라고 대략 같은 사이즈를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만들었는데 방금 이 아이는 실이 좀 짧게 끌고 와졌죠. 그래서 똑같이 끌고 오게끔. 실이 짧게 끌고 와지는 아이들은 라인은 이렇게 그 다음 코를 뜰 때 유난히 다른 코보다 짧은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풀고 다시 뜰 수 있도록 이 한 코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안 예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장력을 유지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자, 같은 사이즈 그래서 한 4, 5개 정도 떠봤는데 저는 4, 5개 뜰 때 단수링 안 걸고 뜨는 것보다 단수링 걸고 뜨는 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뜨는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막 무늬가 들어가야 하고 코스를 세야 되고 하는 무늬가 아니잖아요. 계속 겉면과 안쪽 면 뜨는 방법이 코를 넣는 위치가 좀 바뀐다 뿐이지 계속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반복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를 세는 것보다 단수링 걸고 뜨는 게 정말 훨씬 더 편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빼주고 사슬 하나에서 뒤쪽에서 가지고 오고 해서 원하는 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단을 좀 힘있게 끝부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자, 이 샘플은 빼뜨기를 안쪽면을 보면서 빼뜨기를 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래쪽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겉면, 여기 겉면을 보면서 빼뜨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예쁜 건 이렇게
안쪽 단이 끝나고 빼뜨기를 했던 게 훨씬 더 예뻤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으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겉면을 뜨고 안쪽 면에서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덮었을 때 당겨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 윗부분이 여유롭게 덮어지는 길이까지 단수를 반복을 해서 겉면 앞면 반복을 해서 떠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덮개 빼뜨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덮개 위치까지 모두 떠줬어요. 덮개를 이렇게 덮어봤을 때 당기지 않고 아래쪽 부분까지 오면 알맞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역시나 안쪽 면에서 빼뜨기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겉면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빼뜨기 할 때 편물을 돌릴 때 이렇게 실이 뒤쪽으로 가도록 돌려주셔야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뒤쪽으로 가도록 돌린 다음에 첫 코 제외하고 두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역시나 똑같이 빼뜨기로 이동하시되 조여지지 않도록 충분히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마무리되는 듯한, 가급적이면 빼뜨기 혹은 되도록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뜬 다음에 마지막 코 잊지 말고 마지막 코까지도 빼뜨기 이동하고, 여기서 별도 사슬 없이 실을 마무리 해줄 텐데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두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돗바늘 쭉 바늘 빼면서 실도 같이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돗바늘에 실 연결해서 아래쪽에 우리 기둥코 올렸던 V코 보이시죠? 여기 V코에 바늘 꽂아서 실을 뒤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아래쪽 한번 이동해서 아래쪽 안쪽에서 숨기셔야 돼요. 뭐 겉쪽에서 숨기셔도 관계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아래쪽에 짧은뜨기 아래 기둥들로 당겨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저는 마지막 단이라서 힘이 있었으면 해서 가급적이면 실이 있는 양까지 끝쪽까지 이동시켜 줄 거예요. 심지실처럼 한 단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훨씬 튼튼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 코 앞쪽에서 빼주고 당기지 않도록 늘려준 다음에 실은 살짝 당기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자석 단추와 고리를 달면 되는데, 자,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추를 여기 라인 하나에만 걸쳐서 자석 단추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게 되면 뗄 때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석 단추를 달아주실 때는 전체 코에 다 달아주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실이 늘어지지 않고 자석 단추 기능을 잘 하게 돼요. 자석 단추 함께 달아 볼게요. 자, 자석 단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사이즈가 좀 작은 단추예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cm 정도. 1cm의 단추인데 이렇게 양쪽을 연결해 주는데 두꺼운 쪽을 아래쪽 편물에 걸어 줄 거예요. 자, 중심, 자, 시작코부터 시작코 여기 한 코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사이 여기에 달아줄 거예요. 그런데 라인에만 걸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를 잡고 뒤쪽에서 아래쪽 이렇게 넣어줄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단추를 걸어야지만 자석을 뗐다 붙일 때 편물이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끌고 오고 꼬리실 좀 여유 남겨두고 바느질 해줄게요. 뒤쪽으로.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되지 않더라도 보여지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연결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아래쪽까지 통과해서 실 하나에만 거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까지 전체를 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3번 정도 걸고 나서 다른 쪽 이동하실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색상의 실이 좋은데 저는 민트 색상의 실이 없더라고요. 가닥으로 된 게. 그래서 흰 색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 실로 뜨시면 어두운 색 실로 뜨시고 바느질 해주시고 밝은 색일 땐 밝은 색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닥이 아니라 전체가 다 들어가게. 나머지 두 면도 해주고 뚜껑 연결할 때 다시 함께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아래쪽을 모두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위쪽을 연결할 때 자석 단추를 일단 연결을 시켜주고 위쪽을 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 좌우 대칭 잘 맞춰서 얘를 떼주시면 여기가 위치가 되겠죠. 저는 이 위치 그대로 해줄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메이드 요 라벨을 안 다실 분들 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안 다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요 헤링본의 무늬를 해치지 않을 선에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티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쪽에서 일단 실 나오고 아래쪽 들어갔을 때 뒤에 헤링본 무늬 안 해치도록 한번 눌러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석 단추 아래로 가져가서 눌러주고 헤링본 무늬가 해치지 않도록 해서 똑같이 전체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닥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편물을 왔다 갔다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얘가 당기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일반 바느질 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 원래라면 이렇게 건너가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건너가면 겉면에 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쪽 라인으로 건너갈 때 나와서 아래쪽으로 자석 단추 아래쪽으로 이동 해주시고 자석 단추만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다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앞뒤를 잘 보면서 이렇게 나와도 크게 표시가 안 나죠. 단단하게 최대한 당겨가면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자석 단추를 뗐다 붙였다 할 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자석 단추 사이로 왔다 갔다 뗐다 붙였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자석 단추 아래로 실이 이동해서 자석 단추 나오고 편물 아래로 내려가고
자,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고 이제 핸드메이드 라벨 똑같이 겉면에 원하시는 위치에 넣어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스트랩을 이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이어서 함께 해볼게요. 자, 스트랩 연결하는 위치는 삐뜨기를 시작했던 여기 한 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스트랩을 연결해 주는 게 낫겠죠. 여기는 깔끔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스트랩을 달아줄 거예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렇게 아몬드 같은 패브릭 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레드 끈뜨기, 이중 사슬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혹은 얇은 실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 중에 여기 아예 새우뜨기 같이 걸어 드릴 거라서 새우뜨기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꼬리 끝실은 여기 있어요. 끝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트랩 만드는 양의 보통 3배 정도 남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쭉 길게 빼서 두고 일단 매직링 이용을 해서 사슬을 하나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 떴죠. 여기 매듭이 있고 이 상태로 꼬리실, 앞쪽의 실, 그리고 실타래의 실은 손에 걸려 있어요. 꼬리실을 앞에서 뒤로 실을 한 바퀴 감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두 개의 길이가 높이가 일정하도록 맞추고 아래쪽 잡았죠? 맞추고 뱅글을 돌아갔네요. 다시 한 번 더. 앞쪽에 와서 아래쪽 잡아당겨서 높이 맞추고 짧은뜨기 다시 실 가져가서 앞에서 뒤로 이동시키고 짧은뜨기 앞에서 뒤로 실 감고 짧은뜨기 앞에서 뒤로 실 감고 짧은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때 실을 손에서 놨다 하시는 분들은 실이 끊어져 있는 실, 꼬리실이 있는 쪽이 내 몸 앞에 와서 앞에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이 상태로 짧은뜨기. 그러면 여기에서도 V, 이쪽에서도 V,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슬코 무늬가 나오죠. 이렇게 스트랩을 원하는 길이까지 쭉 길게 떠주시면 돼요. 쭉쭉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떠서 왔어요. 이렇게 좀 신축성이 있는 실이라서 뜨고 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떼지죠. 실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 다음 여기 빼뜨기 하기 전에 쭈루루루루 가져와서 시작코 첫 코에 이렇게 같이 바늘을 건 상태에서 역시나 원래 뜨고 있던 실, 꼬리실 말고 뜨고 있던 실에서 같이 위치 들어가서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당겨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빼주고 그럼 양쪽의 꼬리실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 있죠. 얘는 스레드 끈뜨기 했던 꼬리실, 얘는 뜨고 있던 실,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으면 돗바늘에 각각 끼워서 양쪽에서 안쪽에서 좀 숨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끈까지 같이 완성을 해 봤어요. 그러면 예쁘게 만들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